안녕하세요. 저희는 볼타전지에 대해서 발표할 선물레인저 팀 1301 권하윤, 1306 김영진, 1307 박인혜, 1311 이태훈입니다. 볼타전지에 설명하기에 앞서 설명할 실험이 있습니다. 바로 1780년에 진행됐던 실험인데요. 1780년 이탈리아의 동물학자 갈바니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. 두 종류의 금속을 연결해서 죽은 개구리의 뒷다리에 발근육에 갖다 대자 개구리의 발이 경련을 일으키며 움찔거린 것입니다. 이 갈바니는 이 개구리의 신경 속에 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를 동물전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. 이 발견은 당시에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. 때문에 개구리들은 때 아닌 순환을 당해야 했죠. 하지만 이때 같은 이탈리아 출신인 물리학자 볼타는 의문을 품었습니다.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이상하게도 한 종류의 금속을 이 두 종류가 아닌 한 종류의 금속만으로 연결했을 때에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. 결국 볼타는 전기의 근원이 생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촉했을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. 이것이 볼타의 전태입니다. 이 두 그림이 볼타의 전태입니다. 먼저 왼쪽 그림은 하나의 전지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 하나의 전지를 여러 층으로 쌓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. 이 하나의 전지를 먼저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인 아연과 구리 사이에 소금물에 적신 헝겊이나 구리를 놓았더니 전기가 통했다는 것입니다. 이것을 여러 층으로 쌓은 것, 즉 이 아연과 구리가 한 층일 때 아연과 구리 이렇게 여러 세 층으로 쌓은 게 볼타의 전태라는 것이죠. 이 전태의 원리를 이용해서 묽은 황산 속에 이용하여 만든 게 볼타 전지입니다. 이 볼타 전지는 묽은 황산 수용액 속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놓았더니 전기가 통한다 라는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죠. 그림을 보시면 다시 설명해보자면 이게 아연판, 이게 구리판, 그리고 전기가 통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볼타가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을 접촉했을 때만 전기가 발생한 것일까요? 왜 종류가 같은 금속을 접촉했을 때에는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일까요? 이는 이온화 경량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이온화 경량은 금속 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이온화하려는 경량입니다. 그렇다면 이온화 경량이 큰 금속일수록 전자를 잃고 산화되기가 쉽다는 것이죠. 더 이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경량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이온화 경량 서열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그림과 같습니다. 이 왼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량이 큰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경량이 작은 것인데 즉 이 왼쪽으로 이온화 경량이 클수록 전자를 잃기가 쉽고 산화되기가 쉽다는 것이죠. 그러면 저희가 볼타 전지에서 사용할 이 아연과 구리를 먼저 보시면 아연의 이온화 경량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연이 구리보다 이온화하기 쉽다. 즉 아연이 구리보다 전자를 잃기가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다시 볼타 전지로 돌아가서 이 볼타 전지인데요. 아까 보여줬던 그림처럼 되돌아 설명해보자면 이게 묽은 황산 수용액이었고 그래서 이 황산과 수소 이온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. 이게 아연판, 이게 구리판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아까 이온화 경량을 이 볼타 전지에 적용해보자면 이 아연이 구리보다 이온화 경량이 크기 때문에 이 아연이 더 이온하기가 쉬워서 더 쉽게 이온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연 양이온과 전자 두 개를 발생합니다. 더 이온하기 쉽기 때문에 전자가 이온으로 쉽게 분리됩니다. 이때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해서 구리판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빛이 발생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원리로 이 아연에서 발생된 이 전자가 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. 구리판으로 이동한 이 전자들이 구리판 주변에 있던 이 수소 이온과 결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소 기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볼타 전지를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구리판 주변에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기체가 바로 수소 기체입니다. 결국 정리해보자면 전기는 이 이온화 경량이 큰 금속에서 이 이온화 경량이 큰 금속이 이온화가 되면서 전자가 발생하여 전자가 도선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온화 경량이 작은 금속이 이동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온화 경량이 큰 금속이 음극, 이온화 경량이 작은 금속이 양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.
이 볼트전지의 이 반응을 화학식으로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음극, 즉 아까의 아연판에서는 아연 이온과 두 개의 전자로 이온화가 되었고, 이 플러스 양극, 즉 구리판에서는 구리판 주변에 있던 두 개의 수소 이온과 아까 이 음극인 아연판에서 발생했던 두 개의 전자가 만나 수소 기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반응은 아연과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만나 아연 이온과 두 개의 수소 기체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. 이를 화학식으로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음극인 아연판에서 아연 이온과 두 개의 전자를 발생시키고, 양극이었던 구리판에서 이 물분 형상 수용액에 있던 두 개의 수소 이온과 이 아연판에서 나온 두 개의 전자가 만나 수소 기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전체 반응식은 아연과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만나 아연 이온과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 볼트전지를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이 볼트전지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인데, 바로 분극현상이라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죠. 이 분극현상은 볼트전지에서 발생하는 전압은 1.1V인데 이 1.1V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1.0V, 0.8V, 0.4V까지 전압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인데, 이를 분극현상이라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분극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? 이 볼트전지에서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구리판 주변에 수소기체가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데, 이 수소기체가 달라붙게 되면서 황산 수용액에 있던 수소 이온과 아연판에서 구리판으로 이동한 이 전자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압이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볼트전지가 오늘날 비록 사용되진 않을지라도 이 볼트전지는 최초의 화학전지로서 전기화학 발전에 공헌한 바가 매우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흔히 화학전지라고 하면 볼트전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. 볼타의 의무에서 만들어졌던 이 볼트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전기화학이라는 분야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볼트전지에 대해서 발표했던 산블레인저, 권하윤, 김영진, 박인혜, 이태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